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건물은 여의도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연 헌법 취지에 맞도록 국민 대표자 회의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특히 작년 6월 1일 이재명 의원이 계양구에서 당선돼 가지고 국회에 입성하고 이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 국회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이재명 의원에 의한 이재명의 국회 민주당 친목 회합체로 변질됐습니다. 거기에는 민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공격, 국민의힘당 공격, 그리고 민생은 뒷전, 모든 의안을 방탄, 이재명 의원의 방탄에 묻혀가지고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무소불위한 일을 거기서 저지르고 있다. 이게 오늘 시작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이 국회를 국회로 인정할 수 없다. 좀 민망한 얘기인데 뭐 오늘 아침에도 이런저런 뉴스에 이재명과 관계되거나 국회와 관계되고 민주당과 관계되는 그런 기사들의 댓글에 국회의원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국회의원. 참 이 민망한 얘기인데 저는 지금까지 그걸 댓글 올리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가 별 주목을 안 했는데 국회가 아니고 국회다. 누구를 위한? 이재명을 위한. 이제 이런 비난들이 이제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되돌릴 생각은 우선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전제로 이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시발점은 이재명 의원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그 조항을 보면 후보자의 재산, 경력사항, 그리고 행위라 그러면 말과 행동이죠. 행위가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표했을 때, 그러니까 재산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말과 행동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이럴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 허위사실을 이게 공표했다.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 백현동 그 택지개발지가 식품연구소 자리인데 이게 이 준공원 부지인데 4단계를 격상해갖고 건물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형질 변경하는데 불과 4,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기소돼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장경태 의원, 제가 어제도 아마 장경태 의원을 여기 아마 입에 올렸을 겁니다. 그 동대문구 출신 젊은 강경파 아주 터무니없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 장경태 의원 등 11명의 강경파들이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놨어요. 요지는 지금 말씀드린 후보자의 재산, 경력 외에 행위라는 그 두 글자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거는 이제 재산 허위 기재, 그 다음에 경력 허위 기재 등 그것만 남고 행위니까 말과 행동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은 처벌 대상에서 빼버린다. 그렇게 되면 작년 8월에 기소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처장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백현동 개발 택지가 이게 형질 변경된 것은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그 행위에 해당하니까 요걸로 기소됐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 행위라는 조항이 삭제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 종결됩니다. 그 법이 발효가 되면 재판이 종결돼요. 어떻게 종결되느냐? 기소 당시에 죄명과 죄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사정이 변경되가
이 사람에게 적용된 이게 법 조문 중에 변경이 있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제기한 그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하게 됐어요. 면소 판결은 무죄 판결하고도 다릅니다. 무죄 판결은 증거 조사를 다 해서 뭐 의심이 있는데도 뭐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이건 무죄다. 뭐 이렇게 이제 무죄인데, 면소 판결은 아예 그거 안 따지고 애시당초 기소하지 않는 상태로 백지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걸 노려가지고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을 내놨는데, 일찍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아니고 다른 사건에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 위헌 제소 신청이 있었던가 본데, 거기에 행위라고 하는 처벌 대상에 넣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가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법 개정안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식에 속하는 일 아닙니까? 허위사실 공표죄에 말과 행동으로 허위사실 막 퍼뜨리는 거고 자유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발의해서 통과의 찬스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눈으로 이래저래 이제 민심도 살피고,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박찬종 TV에서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제 이런 거 살피겠지요. 그래가 이거 뭐 모두 흐리멍텅하게 생각하다 싶을 때 통과시키려고 지금 딱 이게 도살이고 돌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참 사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169명의 의원들이 자관 중간에, 작년 6월 1일이면 임기 중간에 의원직을 획득한 이재명 의원, 곧 두 달 뒤에 대표가 된 이재명 의원에게 완전 포로가 되는 포로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국회가 아니고 국회라고 하는 그냥 비난을 철저히 넘치게 받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어쩔 수, 그 족쇄에 묶여가지고. 이들 강경파는 이 형법 조항에 그 수사기관과, 그 수사기관이니까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의 판사 등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기소를 하거나 판결한 판사, 검사에 대해서 법 왜곡죄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해가지고 이걸 처벌하는 법을, 이것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참 소도 웃을 일인데 결국 이거지요. 이재명 수사에 관여한 검사, 이재명 사건을 지금 두 건으로 재판하고 이런 판사들을 협박하기 위한 이런 이제 울림장을 지금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건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사진, 주소, 전화, 이걸 완전히 공개해가지고 이게 인터넷에 올려서 개딸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그들을 협박하도록 이런 획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위해서 출국하기 그 전후에 50억 클럽 사건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무슨 주가 조작 사건, 이 두 개에 대해서 쌍특검 법안을 지금 통과시켜 놨습니다. 이것도 50억 클럽 사건은 현재 대장동 게이트 등 이재명과 관계되는 일련의 쌍방울 관련 대북 송금 사건 등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거의 2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문재인 정권 말기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뒀겠어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판명된 걸 이 쌍특검에 지금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 공격, 검찰 약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재명을 위한 짓들이. 검수완박법은 이건 후일 역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지탄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강경파들 지탄받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작년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면 비록 약 2달 가까운 임기가 문재인 대통령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정권을 이양할 준비 기간이지 새로운 걸 도모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특히 자기들 보호를 위한 검수완박법을
3월 9일 이후에 정치 공작, 게릴라 공작,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습격의 단계별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회에 그 유명한 민형배라는 이름, 그걸 꼼수 탈당시켜가지고 이안심사소위원회도 14시간 만에 그냥 90일 조사할 수 있는 걸 벼락치기로 날치기 해가지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하루 전, 정확하게 24시간 전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 이안을 공포 의결해서 공포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이냐.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이냐. 그 3월 9일까지 기다렸던 거는 이들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가능하다고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될 것이 확실했으면 모르지만 당선이 가능하니까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을 어처구니 없이 0.73% 차이로 안 되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윤석열한테 당하게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다. 이게 하늘도 저는 노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1일 이후 이게 이재명 의원이 이 국회에 등원한 이후, 뭐 등원이란 말도 가까운 일이지. 그 사람 머리에 지금 국회의원이 뭐 하는 것이 인식이 전혀 있을 리가 없지요. 오로지 방탄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잠깐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재명을 방탄을 위한 일에 독수리 눈으로 여기저기 훑어다니면서 방탄거리가 없는 걸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민생은 뒷전. 우선 지금 경제가 수출도 어렵고 그런데 그거 다 뒷전. 그 다음에 한미 상호보호 조약이 체결된 이래에 70년을 맞이해가지고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국빈 초청을 받아갔다. 과거 역대 대통령의 관행에 야당은 동행에 다 응했습니다. 변재일 청주 출신 국회의원이 이게 한미의원 친선 협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동행 요구를 받고 거부했어요. 거부한 이유는 순방 기간 중에 이 쌍특검법 이런 거 통과시키는데 이게 의석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뭐 외교 활동, 뭐 그다음에 국내에서 하는 이 모든 일, 모든 법안 이걸 전부 이재명 의원의 방탄에 다 맞춰가지고, 그러니 이들 눈에 무슨 연금, 교육, 노동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뒷전이고, 그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민노총 편을 들어가지고 이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건 독재자다. 양곡관리법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간호사법까지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그 직역단체들끼리의 충돌이 있는 게 충분히 예정되는데도 표 계산을 하니까 간호사 수가 많다. 이래가지고 다른 직역단체 이견을 물을 틈새도 주지 않고 이런 이제 하여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윤석열이를 어찌할 줄 모르게 방방 뛰게 만들고, 그래갖고 법률안을 거부하면 독재자로 몰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오늘 아침 여기 방송하러 오면서 택시를 타고 혼자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제목을 제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한성신문 주필 장지연이 사설로 썼던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나는 큰 소리로 곡하고 우노라 하는 그 사설을 썼는데, 이 제목을 오늘 한번 붙여볼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저도 세금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를 바라다 봤을 때 이게 국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는 짓들이 전부 이런 이 망나니 짓들인데, 이거야말로 크게 울 것까지는 없는데 크게 노해가지고 책상을 한번 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심경은 어떤지 아마 저 이런 심경을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이걸 교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모두가 결심해서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